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파나진 찍어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나진이 HLB 그룹에서 가장 좀 의심스럽고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사실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하한가 갔을 때 한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주가가 올라간 가격대를 보면 지금 5,3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상한가 두 방에 5,300원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2,600원대에서 순식간에 두 배가 올라갔죠. 단 4일 만에. 자, 근데 저는 감히 좋은 말씀을 드리지만 요게 물량을 덜어냈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매집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물량을 좀 잠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나진이 과거부터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여태까지 대시세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시세를 주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 대시세가 한번 나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데까지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대시세가 현재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안 나왔고요. 지금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HLB 그룹주 중에서 HLB 이노베이션 1,000원에서 7,000원까지 7배 대시세 나왔었죠. 그 다음에 HLB 글로벌 마찬가지로 대지세가 나왔었습니다. 10배 올라갔었죠. 이때 당시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HLB 바이오스텍 무상증자로 옛날에는 노터스였죠.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도 대지세가 한번 무상증자 나왔었고요. 그럼 지금 HLB 그룹 중에 대지세가 안 나온 게 뭐가 있냐? 현재 보면 생명은 과거에 나왔었고 제약도 제가 볼 때 제약이 이번 상승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대지세가 제약도 나오긴 해서 3배 정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이번에 넘어주고 좀 강력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 대세 상승은 제약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대세 상승 나올 만한 게 지금 저는 이 두 개를 본단 말이에요. 제넥스랑 그죠? 제넥스 얘도 보면 앞에 구간 매물 소화가 들어갔어요. 인수하고 매물 소화가 들어간 이후에 현재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를 높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 매물을 받아주고 한 번 더 고가권의 물량을 흡수한 이후에 눌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가 이 제넥스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본다 했을 때 갭이 떴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자리가 3,700원이잖아요. 밑으로 10%밖에 없어요.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넥스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얘네가 유상증자랑 다 진행을 했잖아요. 증자 같은 경우를. 자, 보면은 우리가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제 언제 했지? 11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얘네들이 투자한 돈을 좀 볼 겁니다. 보면 여기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계약 체결, 그죠? 해제 취소 등.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취소. 7B. 요거 제외하고 자, 좀만 더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얘네가 상장에 딱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라고 보면 자, 유상증자 결정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요? 거의 150억 증자 금액이 들어왔고 주당 3,000원에 들어왔습니다. 발행 대상자는 HLB 그룹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얼마? 10만원, 10억, 100억, 550억이요. 그죠? 운영자가 300억에 탑업인 200억.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지금 55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애들이 누구? 노마드 조합.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면 얘네 노터스 바이오 스텝이죠. 얘네들이 노마드 제1호 조합을 통해서 거의 주가를 8배, 9배 올렸었죠. 노마드 조합. 그래서 노마드 조합이 들어왔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포케 아시죠? 누군지. 이렇게. 이 에포케가 진양군 회장 따님분들의 회사.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가 자체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환사채 관련돼서도 언제부터 상장이 가능한가 보면 쭉 내려보면 자 언제부터 가능해요? 2025년도 자 12월 12일부터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대시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파동의 제넥스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 파동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고 매물을 흡수하면서 물량을 한 번 더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고 뚫어주면서 가면 좋겠죠. 가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땐 잘 가도 7,000원 이번에 HLB가 엄청 오늘 잘 가도 7,000원 갔다가 빠져서 다시 모아서 여기서 다시 갈 것 같거든요.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파동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에까지. 결과적으로 HLB가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HLB가 올라갈 때 영향을 못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잘 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가 잘 간다고 하더라도 7,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한 5,800원 이 정도 봅니다. 대신에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어쨌건 지금 보면 주가를 안 올려주고 있잖아요. 주가를 안 올려주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주가 자체가 이게 뭐 지금도 여기 매집의 흐름 볼 수 있지만 어쨌건 얘가 지금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HLB 움직일 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HLB가 갈 때 얘가 안 움직이잖아. 그럼 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보는 게 맞아요. HLB 움직일 때 움직인 애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3월 20일까지의 파동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제약, 그죠? 제약과 누구요?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HLB. HL 생명과학도 좀 움직이고요. 테라피틱스도 많이는 안 움직이는데 얘는 어쨌건 앞에 거가 매물 소화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영향을 안 받는 게 뭐 바이오스텝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얘도 사채 물량이 남아 있거든. 사채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 3,000원 후반, 4,000원까지 일단은 보여지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3,000원 중후반 보여. 그다음에 HLB 같이 반응을 좀 보이는 게 파나진도 반응을 좀 안 보이죠. 그죠? 파나진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흐지부진하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파나진이랑 제넥스랑이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음 파동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열사 상승장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을 하거든. 이미 보면은 얘네들은 매물 소화를 진행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매집을 진행하면서 주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제넥스 마찬가지 매집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내려와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시세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 생각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제넥스나 아니면 HLB, 파나진 두 가지의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상하고요. 파나진 좀 볼게요. 우리가 파나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나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채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채 물량. 지금 최근에 사채 물량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청구했고 청구 날짜가 2월 20일이죠. 지금 3,000원대에 40만 주가 상장이 됐고 140억이 남았습니다. 언제든지 상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다. 3,000원짜리 500만 주가 언제든지 상장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여기 보면은 또 최근에 50억 160만 주가 3,000원에 상장됐죠. 그럼 최근에 우리가 2월 달에 상장된 주식 2월 중순부터 2월 초에 상장된 주식을 보면 2월 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장이 되었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아하니 3,1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본전치기하고 팔았냐? 절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나진이 이번 상승 파동에 제약과 함께 뭔가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 여행 가서 지인 친구들이 중국 여행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얘를 두고 나갔대. 나가 놀고 왔는데 완전 죽어 있었대요. 저도 들은 거예요. 죽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화장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에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이 죽어서 장례식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파나진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진단키트잖아. 진단키트. 그러니까 이거랑 엮여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나진 이번에 좀 파동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넥스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파동, 그러니까 하반기에 파동을 좀 보시고 이번 상반기에 파나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 보면은 어때요? 가두리죠, 가두리. 그러니까 최대한 지치게 하는 거거든 이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거 뭐냐면
지금 날짜를 보면 1월 초부터 보면 1월 6일부터 주가가 어때요? 박스권이잖아. 보여?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박스권이란 말이야. 근데 HLB 흐름 볼까? HLB? HLB 흐름을 보면 1월부터 어때요? 1월부터? 1월 박스권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 파나진 어떻게 돼? 박스권이야. 그럼 파나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치거든. 아, HLB 가는데 왜 안 가지? 아, 잘못 샀나? 지금이라도 팔까?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 팔자. 팔고 딴 거 사자. 가지.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기다림이라는 거. 기다림.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면 파나진이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은 이 백신 이쪽 진단키트 쪽에 이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상승 탄력이 엄청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좋진 않죠.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나진이 이 진단키트 관련돼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HLB랑 엮이지 않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 보이죠? 추세. 자, 이러한 추세가 있죠. 그럼 추세 상단까지 이번 파동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4,000원. 지금 자리부터 30% 올라오는 거죠. 30%. 좀 더 많이 올라오면 추세 상단 부분 여기까지 보면 얼마지? 여기가 4,500원. 여기서부터 한 50%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막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이런 그림이죠. 내려오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근데 여기서 만약 내려오지 않고 버텨준다? 올라간 모습 보인다? 이건 대시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파나진 분명히 들고 있는 분들 있을 거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파나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나진은 제 입장에서는 파나진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가 의심스럽고 충분히 급등을 준비 중인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기대 수익률 30%에서 50% 정도 잡고 단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2분의 1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흐름상 굉장히 좋아 보여.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우리가 보면 유상증자 들어갔고 전환청구권 사채 물량이 이렇게 있고요. 또 추가적인 사채 물량이 5월부터 있죠. 5월부터 또 사채 물량이 85억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시세 이쪽 파나진에서 좀 볼게요.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파나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고 올랐잖아요. 오르고 주가가 빠졌잖아.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언급드렸어요. 괜찮아 보인다고.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나왔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싶죠. 솔직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언급을 안 드리는 건 시총이 낮잖아요. 그죠? 시총이 낮잖아요. 제가 언급한다고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물어보시면 있어요. 제가 테라피틱스가 과거에 제가 이쪽 구간에서 차트가 제일 좋다 했거든요. 지금 HLB 그룹주 중에서 차트가 제일 좋다. 그래서 올랐어 많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14,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예요? 차트가 제일 좋았던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약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차트의 자리를 보고 이 계열사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제일 좋았어 얘가. 근데 매물대가 있었긴 하지만 매물 소화하고 가는 거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테라피틱스는 내려와 있고 제약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지금 자리가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여러분들. 이런 차트 모양이 있다. 이런 차트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 엄청 터졌었어. 이쪽 거래 엄청 터졌어. 근데 차트가 여기서 밑에서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버티고 있어.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데서 거래가 없이 버티고 있어. 엄청 좋은 차트예요. 엄청 좋은 차트야. 근데 이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에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깨졌잖아. 그럼 엄청 좋은 차트였어도 지지선이 깨지면은 이거는 뭐예요? 하방 추세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좋은 차트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엄청 좋은 차트다. 엄청 좋은 차트예요. 근데 이탈했잖아. 그럼 밀려났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차트랑 제약의 차트랑 비교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위치라는 걸 봤을 때 잘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리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 잘 봐 여러분들.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기준으로 테라피 차트가 여기야.
그죠? 이 자리와 제약의 1월 8일을 비교해봐요. 제약의 1월 8일. 자, 이 자리를 비교했을 때 차트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차트가 좋죠? 당연히 테라프트 차트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뭐예요? 올라왔고 테라프트는 내려왔잖아. 그럼 지금 가정의 차트를 봤을 때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야? 제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실력 없네,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지 차트가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제약의 차트가 좋고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벤트 날짜가 얼마 발생하지 않았어요. 3월 20일까지 앞으로 이제 3주란 시간 남았고요. 거래로 따지면 13, 14거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선택은 하나요, 뭐요? 제약.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얘가 좋다 했는데 어쩌니 그렇게 맞을 필요가 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안 좋아 보이는 건 안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려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괜찮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제 관점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나진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요. 이 제넥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강한 상승 분명히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혹시 HLB 그룹주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 텔레그램방에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이번 HLB 상승파동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전부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놓죠. 항상 이쪽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010 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H 남기시고 또는 H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테라 매도 타점 H 제약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H 땡땡 계열사 쪽 매도 타이밍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해 드릴 거고 분명하게 제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어차피 HLB그룹 급등하면 다 계열사들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단기 파동 중장기 파동 전부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H 땡땡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그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9201-6329 위에 번호로 H땡땡 남겨주시면 다 초대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선 히든 종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오션 지금 핫하죠. 하나오션 7만원 8만원대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오션 이미 34,000원 12월 26일 바닥에 잡아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분할 익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전부 LNG선 매출이 80% 70%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면 있어요. 아 그냥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공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LNG선이 80% 90%가 매출이 차지하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면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 이 회사의 계약도 공급 계약도 27년, 2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 컨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이밍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까지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로봇 종목은 하이진 RNM 거의 4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조선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 땡땡 남기셔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실 분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